네, 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필요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 명절 전에 이제 자금 인출인데 명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되고 또 명절이라고 뭔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명절 전에 약세 패턴을 또 필요한 조정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조정으로 소화를 하고 명절 이후에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요 그림의 배경에는 역시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자본 이동이 쉽다는 점에서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봤자 이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여기에 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5%가 됐는데 일본이 마이너스 0.1% 인접에 있습니다. 인접국이고 중국이 이제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3.65 1년 만기 3.65 그리고 과거에도 이 이상의 어떤 수준인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기준금리 역전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2위와 3위가 한국보다 훨씬 여기는 높진 않겠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밖에 안 됐으니까 작년에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중국 쪽에서 자본 이동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게 한번 과거에 엔고 때문에 엔화 대출로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지금 조금 잠잠해졌지만 환해지를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일본에서 자금을 엔화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졌습니다. 일본 주택담보대출이 0.3%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이 1.475 정도 되는데 지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낮은 거 최상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한 4.2% 그리고 신용대출은 7에서 8%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게 나은데 그중에서 롯데 같은 경우는 그게 기업 간에 연결이 돼 있어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 그룹주들이 이 금리 차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고 일단 시장은 이번 주까지 큰 변동 없이 적당한 조정을 받고 다시 다음 주에 명절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과거의 삼성전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테슬라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00, 2,400, 2,300, 2,200 근처에 있는 보라색 분할선? 요건 그냥 과거에 거래가 좀 치열하게 일어났던 자리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일어났던 자리들을 표시를 해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최악이 지나갔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시기에는 다소 나은 환경 물론 큰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잡아 놓으면 그래도 한 20%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한결 작년에 비해서는 한결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금성이라는 게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황금성이 좋아지고 황금성이 나빠지고 이게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재평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장 팔 수 있는 주식과 이제 지금까지는 주택도 대출로 빼먹고 전세 줘서 빼먹고 가격이 올라서 좋고 예 통화 가치 통화량 증가를 가장 잘 반영했으니까. 이게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이미 시골에서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년, 30년 전에 특히 좀 두드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겪었을 때 보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황금성이 많이 떨어진다. 예, 그러면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살펴보면 그 삼성 ENC라는 종목인데 예,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예,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그 정기 주주총회를 하는데 예, 아닌가? 이 회사는 잠시만 12월 결산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굳이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달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보면 정기 주주총회 맞습니다. 3월 29일에 하는 거 작년에 네 그러면 이제 12월 결산인데 왜 굳이 지금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름 이제 이쪽에서 경험자니까 삼성 ENC를 보면 1호 의원 이사 해임을 해달라 선임을 해달라 라는 건데 이사 해임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선임을 해달라 이사로 이건데 글쎄 의안을 상정을 하면 되지 굳이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한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의안 상정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1.5%가 있어야 되고 6개월에 1.5%고 당장 하려면 3%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분들이 주현정 외 2인 이분들이 주식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그런데 최대 주주 지분은 예, 29%면 많지는 않지만 자사주가 있으니까 그렇다 적지도 않은. 예, 그러니까 저 의안 상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주식 수라는 건데 글쎄 저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히 파급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그 이 삼성 ENC를 보면 회사가 그래도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순자산 규모가 큽니다. 적자가 나니까 미래가 그렇게 뭐 전도유망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평가라기보다는 주가가 방치돼 있으니까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만한 부분이 있다. 다만 저렇게까지 소송을 할 필요가 있었나? 왜냐하면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아마 회사 쪽에서 하면
그 주주총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글쎄 저게 해임 건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요렇게 봅니다. 음 그리고 예,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데 쌍용차가 4분기에 영업이익으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자동차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인지 글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쌍용차가 흑자 전환한 건 이제 매출이 1조 원이 넘었고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토레스가 잘 팔린다. 그럼 토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오.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저게 잘 팔리면서 이제 쌍용차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생산을 할 거고, 베트남 시장 진출도 하고 있고, 전기차도 이제 내놓을 거다라는 거. 예. 그래서 쌍용차가 흑자 전환했고, 뭐 주가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고 나선 KG ETS를 보면 뚜렷한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흑자 전환한 게 아무래도 뭐 일시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큰 반응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유통주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GS 리테일을 보면 작년부터 이제 시장보다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게 실적이 드러나거나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정적인데, 어쨌든 4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예상치보단 높게 나왔고, 이게 이제 편의점의 성장세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 웬만한 기능들은 편의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발전 단계가 한 2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볼 때, 격차가 아니라 20년 정도 일본이 먼저 간다고 볼 때, 그 일본의 이제 편의점 문화가 한국에도 정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GS 리테일 주가도 작년 말부터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거기에 연동돼서 흐르다가 지수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수보다 저점이 빨리 나왔고 그 이후로는 지수보다 양호한 상태고,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5년 이후로 계속 재미없는 흐름인데 한 번은 좀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이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테슬라가 지금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 점유율 확대에 성공하면 테슬라가 아마 한국에도 공장을 짓게 될 것인데, 웬만큼 자동화를 해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반응이 어떨 것이냐. 테슬라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그리고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제품을 쓰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겠지만 그게 과연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글쎄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올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예상에 많이 못 미치고 1조 원대에서 17조 원, 25조 원 이렇게 매출이 늘고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뭐 나름 이제 행보는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순자산이 21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107조나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장 한 방으로 코스피는 저평가가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나빠지면서 또
실적 대비 지수가 저평가가 아닌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활약을 해 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는 그런 걸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도 9월 달에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다시 줄어든 모습이니까 크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큰 영향력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주 물량이 쏟아질 거니까 당분간 LG에너지솔루션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익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2배 이상 됐고 저평가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게 기업 가치가 좋아졌어. 아주 이상적인 일인데 이런 종목들이 정말 몇 안 되기 때문에 고평가였는데 실적이 늘어나면서 그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평가가 되고, 그런 이제 새로운 가격 매력을 만드는 이런 구조가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일가의 지분이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완성차가 증가하고, 그리고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정 안 되면 이제 유코카 캐리어스가 갖고 있는 40% 정도의 물량에 대한 우선권도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는 이제 10만 원대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매도를 이제 극복해내는 상태고,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규제 완화는 똑같은 조건이기만 해도 쿠팡 같은 거는 어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인력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뭐 쿠팡이 구축한 거가 대단하냐라고 하면 웬만한 대형마트들이 다 구축하고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돈을 많이 들이고 최첨단으로 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고객들은 빨리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받을 필요가 있었나, 쿠팡 입장에서. 그리고 쿠팡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대형마트도 결국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 롯데건설의 지분도 갖고 있는데 지금 롯데건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롯데건설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느냐? 자금이 안 되면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이 속도라면 롯데가 결국 시공 능력 1위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롯데가 이제 도급 순위 1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건설 1위라는 이 타이틀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은 갖고 있던 파키스탄 자회사 비싸게 팔았고,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해서 자금 조달하고 일준 머티리얼즈 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나쁜 시기에 투자를 해 나가니까 긍정적이고 또 충분히 저평가 상태고, 올해 적자를 본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나쁜 시기에 투자를 계속 해 나간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일본에서 갖고 오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후해져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롯데케미칼이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지금 당장 적자를 보는 부분도 이 나프타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지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관심도 계속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그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할인도 하고, 그럼 먼저 산 사람들은 속은 좀 상하겠지만, 근데 이런 가격 인하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1,600만 원 정도 폭탄 세일을 하는데, 테슬라가 결국은 이 치킨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고, 전기차에서 치킨 게임을 하겠다. 비슷하게 만들어? 우리는 가격 떨어뜨려 버린다. 그럼 니들 그 같은 가격에 만들어봐서 손해잖아. 근데 여기까지 떨어뜨린다. 의욕을 꺾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가격 인하가 먼저 샀던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살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기업의 혁신, 테슬라가 그래도 연간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 점유율을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고유의 의사결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거,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을 통해서 처음에 후발주자들 여러 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들 여러 쓰러뜨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다 쓰러뜨린 이 무주공산에 이제 입성을 하겠다.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호흡이고,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이런 행보는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 현대차를 보면 현대차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뭐 형편없습니다. 시장보다 저점도 늦게 나오고. 기아차는 기아로 바뀌었으니까. 예, 기아도 마찬가지고 반등은 오히려 현대보다도 더 작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만 부품주로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현대차 그룹주 전체가 나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좀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이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또 시장에 관심도 많이 가고, 그리고 하루에도 12번 이상 그냥 몰입하고 싶다 주식에. 다 틀려도 좋으니까 몰입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철학도 다듬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한데, 왜냐면 이게 투자라고 했을 때 투기면 뭐 결과 나오기 직전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생각의 정리, 이런 게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니까 막 좀 더 의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그런 심리일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 쌀 때 사지 않으면 늘 낭패를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좋은 종목이라도 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